여러분들, 트럼프가 당선 시에 로빈후드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댄 갤러거가 SEC 의장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현 SEC 의장 갠슬러, 이 갠슬러가 해임을 하고요. 갤러거가 후임으로 임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굳이 해임을 하지 않아도 갠슬러는 알아서 사퇴를 하고 물러날 겁니다. 앞전에 트럼프가 임명했던 전 SEC 위원장도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 갠슬러가 임명이 되었고 그가 물러났죠. 이 또한 마찬가지로 새로운 자가 오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새로운 자가 오게끔 어쩔 수 없어요. 정권이 바뀌면. 그리고 트럼프가요, 절대로 대선 전에 2차 TV 토론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빡 하고요. 없어 이제 그냥 안 해! 이런 거죠. 자,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앞전 TV 토론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밀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점에서 이러한 전략, 이러한 주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굳이 리스크를 키울 필요는 없으니까. 자, 지지율을 보시면 53대 45입니다. 트럼프가 유력하죠. 물론 지지율만 높다고 해서 미국 대선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죠. 선거인단이 중요하긴 한데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미국은 오늘 일자로 했을 때 트럼프를 더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굳이 트럼프가 해리스와 토론회를 할 필요가 없겠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트럼프는 개인적인 선거 유세를 하는 게 TV 토론회를 하는 것보다 더 이득이니까 당연히 안 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지금 뭐가 있어요? 글로벌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이 있죠. 이 전쟁 트럼프는 강력하게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러니까 트럼프 쪽으로 힘이 실릴 수밖에 없죠. 미국은 이 전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리 캐피탈이 리플 ETF를 신청을 했다고 해요. 지금 리플이 SEC로부터 항소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ETF를 신청했다는 건 뭐죠? 왜 갑자기 카나리 캐피탈 자산운용사가 신청서를 제출했을까요? 여기서 이런 물음표가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그죠? 아니 지금 항소 시작했는데 그죠? 자, 그럼 지금 시장은 SEC가 항소에서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죠. 그죠? 그러니 뭔가가 있다라고 예상이 드니까 ETF 신청을 했겠죠. SEC는 리플의 ODL, 온디맨드 유동성 프로그램을 증권법에 위반했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죠? 앞전에 법원이 리플의 2차 시장 판매에 대한 유리한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죠? 하지만 SEC는 이 부분에서 분명 법적 오류가 있을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 이런 주장 강력하지 않다. 결국 패소했잖아요. 그죠? 뭐 부분적 패소죠, 결론적으로.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번 항소가 어떤 부분으로 전환이 될까요? 분명히 졌어요. 근데 똑같이 또 이토속이 아니라 에스토속이네, 에스토속. 그렇게 되면 저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이걸로 진행이 될 거다. 뭐냐? 앞전 판결에서요. 벌금을 90% 인하해서 나머지 10%에 대한 부분만 구형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분명히 SEC는 이 부분이 작다고 느낄 겁니다. 어차피 SEC는요, 리플한테 타격을 입히려고 했던 건 벌금이었습니다. 그럼 이 벌금에 대한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걸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앞전에 법원이요, 2023년 7월 판례가 있습니다. 바로 기각 판례. SEC가 이제 중간 항소를 한번 던졌는데 법원에서 꺼져 그랬거든요. 야, 니네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번 중간 항소는 기각이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앞전 항소지만 일단 판례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이번 항소. 어떤 부분으로 항소를 할지에 대한 브리핑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사실 SEC가 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가 불확실하고 항소에 대한 기준에 위배되는 부분, 그죠? 항소의 명확성, 앞서 말한 근거, 그리고 규제에 대한 범위를 또 위배해요. 그래서 사실 기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항소에 대한 명확성, 즉 항소를 진행해야 되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SEC가 지금까지 했던 행보들로 봤을 때는 법원이 이거를 인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게 따지면 법원은 앞전 법원 판례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는 경우거든요. 절대로 판사들은 이거를 그냥 인정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일단은 뭐 우리 앞으로 SEC 항소 브리핑 자료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겠죠. 자, 이 항소 일정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12월 2일까지 그리고 추가로 플러스 30일 연장이 또 있습니다. 연장 요청까지 할 수 있어서 2025년 1월 1일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1월 1일에서 2일까지. 하지만 여러분들 이 1월 1일까지 가기 그 전에 무엇이 있잖아요. 뭐가 있죠? 바로 대선 11월 4일. 이게 지금 항소를 가기 전에 완벽한 핵심 요소죠. 우리는 지금 이 대선에 사실 큰 기대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쉽고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기각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EC의 위원장이 바뀌잖아요. 친트럼프로. 그럼 그 위원장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리플과 SEC와의 항소, 또 다른 회사의 항소 다 취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 지금 트럼프는 암호화폐에 대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상황이고 규제 완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 대통령 후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대선이 됐는데 이거를 인정을 할까요? 전혀. 네버. 그죠? 오히려 꺼져 이러겠죠. 자, 1차적으로 대선 우리 기다려 봐야 돼요. 그리고 이후 기각이 나오지 않으면 브리핑 자료가 나온 이후 기각에 대한 이슈를 기다려 봐야 됩니다. 왜냐면 명분 없이 기각을 날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도대체 얘네들이 어떤 부분으로 브리핑 자료를 해서 항소를 진행하려는지 내용도 좀 봐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길게는 1월 1일까지, 짧게는 11월 4일 이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투자의 시선이 전환이 되어야 할 때죠. 지금 시장은 민코인의 섹터로 수급이 붙고 있습니다. 자, 상승세도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중이고 잘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잠시 리플을 기다리는 동안 수익률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민코인 하나 준비했어요. 자, 시간 없으니까 바로 가시죠. 그죠? 자, are you ready? Go! 낮아진 이자율은 암호화폐를 포함한 다양한 투자 시장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고요. 유동성과 투자자의 관심을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중인데요. 특히 민코인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앞전에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승인에 대한 이슈로 엄청난 민코인들의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큰 상승을 보여주었던 시바이누 코인 수백만 배 상승을 보여줬죠. 400만 원 투자로 1조 원까지 벌었다는 사례도 나왔어요. 민코인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소액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어낼 수 있다는, 이게 엄청난 장점이죠. 자, 그리고 도지코인 너무나 잘 알죠? 한때 민코인의 원조였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코인이라고 불렀죠. 3년 홀딩에서 419배를 벌었다. 그리고 인생 역전을 했던 사례들이 가장 많이 나왔던 민코인이죠. 자, 그리고 페페코인, 개구리 코인으로 유명한
민코인, 단기간에 가장 빠른 상승세를 보여준 코인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AI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AI가 올해 초에 한참 날렸어요. 최초로 챗 GPT로 만든 민코인이 화제가 되면서 이 터보코인 3개월 만에 시총이 6억 3,800만 달러, 하나로 하면요 약 8,413억까지 상승했던 민코인입니다. 민코인이란 건 정말 이슈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급등을 보여주고, 투자자들은 이 민코인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그런데 급등을 한 이 민코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거 알고 있으신가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앞서 말씀드린 코인들의 차트예요. 이들의 차트를 보게 되면요, 하나같이 급등 전에 거래량을 터뜨리고 대량 매집의 흔적을 꼭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고래의 흔적이죠. 이후에 횡보를 합니다. 그죠? 횡보 후에 아주 민코인답게 이슈를 터뜨리면서 강력한 시세들을 방출하기 시작을 해요. 그죠? 그리고 그 기간 또한 상당히 짧고 빠르게 급등을 하게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하나같이 똑같은 패턴으로 급등이 나온 걸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물음표인 차트 하나가 있죠. 이거는 급등한 코인들, 이런 코인들과 상당히 유사하게 앞전에 급등이 터지기 직전에 대량 매집이 된 흔적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코인이 바로 제가 이번에 11월 달에 추가 금리 인하로 인해서 빅 이슈를 몰고 올 바로 민코인입니다. 지금 이 민코인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민코인입니다. 현재 11월 추가 금리 인하로 인해서 경기 침체를 벗어난다는 의미로 레드 컬러와 황소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심지어 이 민코인은 NFT와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보유하시게 되면 나중에 NFT 토큰까지 받을 수 있는 코인이에요. 일석이조를 누릴 수 있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배당을 받는 주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11월 추가 금리로 인해서 50만 배 상승이 나올 이 코인의 차트를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물음표 있던 코인. 자, 1만 원을 투자해도 50억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바로 이 민코인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다른 급등한 민코인들과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거래량이 같이 터졌죠. 또 대량 매집이 이루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 바로 고래들의 대량 매집 활동, 그리고 이 구간 있죠. 다시 한번 또 대량 매집을 하면서 삼각 수렴을 만들어주고 급등이 터지기 직전인 흐름인 거예요. 자, 바로 수렴 이후 뭐죠? 확산. 이 확산이 될 곧 얼마 남지 않은 바로 이 민코인. 여러분들이 딱 봐도 얼마 남지 않은 게 눈에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 차트는 앞으로 예상 흐름이 나올 것을 제가 예측해서 그려놓은 건데요. 삼각 수렴 이후에 다시 한번 강한 확산이 이루어지고 앞전 고점을 눌렸다가 다시 재확산하면서 급등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자, 11월 추가 금리로 인해서 50만 배 상승이 나올 이 민코인에도 투자를 같이 진행하시고요. 처음 시세가 나올 코인이어서 기존의 민코인보다 상당히 빠른 시세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만 원을 투자해서 50억을 벌 수 있는 이 민코인의 이름과 목표가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요, 제 개인 번호인 010-7685-9854 010-7685-9854로 밈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이 코인의 정보를 빠르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